한 가족, 한 동포. 어쩌면 우리는 가족의 가치, 그 소중함을 잊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1950년 6월) 한민족 가슴에 총칼을 들이미는 비극이 시작됐습니다. 뿔뿔이 흩어진 가족. 종전국이 아닌 휴전국인 남한과 북한의 현실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의 생사조차 알지 못하는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물네 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사실은 산에서 돌아가기 직전 한 보름 전에 집으로 내려오셨거든요. 산에서 그래 집에 내려오셨는데, 그때야 아버지 돌아가기 한 보름 전에는 저한테다가 가슴에 맺힌 한이 있다고 보따리를 다 풀어놓더라고요. 그래 그 보따리 속에 아버지가 내가 포로돼서 이북에 왔댔다. 그런데 내 군번이 K라는 거. 그런데 K고 뒤에 번호는 하나도 아버지가 모르더라고요. 그래 K니까. 어머니하고 딸하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50년 그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에 편지 하나 제가 전하지 못하고 살아계신지 또 돌아가셨는지 이렇게 모르는 게 이게 비극인데, 나 같은 경우도 말이죠. 북한의 어머니인데 나 17살 때 나왔지만은 이 나이 돼서 제일 그 안타까운 게 북한의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내 손으로 밥 한 그릇 지어드리지 못한 게 이게 한이에요. 대한민국에 더 오니까 제일 서러운 게 그게예요. 대한민국에 더 바로 들여놓는 순간, 나 아버지가 살아서 아버지를 모셔왔으면, 그리고 아버지인데 지난 기간 아버지를 갈시하고 아버지를 천대한 그 죄송한 마음이 눈물이 쏟아지고, 어머니 손 한번 만져보지 못하고 또 형님의 그 저 목소리 한번 듣지 못하고,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지고 지금 한 사람 두 사람 다 이승을 떠나고 있어요. 가족이 60년 동안 떨어져 살고 있다는 이런 부분은 참 인간사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라고 보여져서, 이 부분을 정말 절박하게 다 같이 생각을 해서 인간적인 면에서 인도주의적인 면과 또 인권적인 차원에서 이 부분을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비극이 아마 옛날 독일에서 그 동서독 관계가 있었지만은, 동서독은 그래도 편지 왕래하고 만나기도 했지만은 우리 같은 이런 민족의 비극은 더 이상 없을 거예요. 국제사회가 이 문제를 푸는데 도움을 줘야 된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지껏 이산가족 문제가 인도주의적인 문제로만 다뤄져 왔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구속력이라는 게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권 차원의 이런 이 가족 기본권의 이런 사항에서 다뤄진다면은, 이것은 국제사회에 같이 공조해 준다면 충분히 북한의 어떤 구속력을 가지는 압박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국제사회에 공조해 가려고 하고 있고, 그 차디찬 감옥에서 짐승 같은 인생을 살다가 눈을 감은 내 아버지들은 정말 죽어서도 내 나라 땅에 묻히기 싶어하고, 눈을 감을 적에도 눈도 제대로 못 감은 그 아버지들이 한을 좀 풀어둘 길이 있었으면 저는 그 바람인데, 우리 아버지들은 솔직히 말해 눈을 감아도 아침에 8시에 눈을 감으셨는데, 눈을 감으시라고, 아버지 눈을 감으시라. 눈을 내리서 쓸어드릴 적에 그 심정이, 아버지가 눈을 못 감더라고요. 내 땅, 내 고향, 내 부모, 형제도 보지 못하고 이런 데 와서 눈을 감는 일이. 우리 아버님은 일생 탄광에서 일했거든요. 탄광에서 일했는데 정말 죽지 못해 살죠. 드문히 제가 이제
밥을 싸갖고 도시락 싸갖고 이제 가거든요. 가보면 항상 웃으신단 말이에요. 왜 혹시 왜 죽이냐고요, 아버지를. 죽일 필요가 뭐 있어요? 안 그래요? 죽이지 않고 한국에 보내기 싫으면 그냥 사회 내보내면 되잖아요. 왜 죽여요? 전쟁에 의한 국군 포로나 이산 가족뿐만 아니라 1969년 대한항공기 납치 사건, 평화롭게 조업하던 어부들까지 강제로 납치한 북한. 그러나 북한은 잡혀간 이에 대한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일 부산에서 팔순 노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인은 북에 가족을 두고 온 실향민이었다. 사랑하는 가족을 볼 수 없는 아픔을 어떻게 이루 말로 할 수 있을까요? 지켜져야 할 인권 중 하나인 가족권. 이미 고령자로 접어든 국군 포로나 납북자, 이산 가족의 소원은 단 하나. 가족의 품.